윤석열 후보 부인이 직접 엑스파일 중에 하나에 대한 해명을 했습니다. 이 해명과 관련해서 이게 적절한 해명이었는지 또 적절한 방식이었는지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명을 어떤 내용으로 해명을 했습니까? 아니 이제 내용 자체가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그 서울의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 나이트클럽인가요? 거기서 호스테스로 일했다. 그리고 양모라는 검사하고 동거를 했다.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이 있었죠. 그게 유튜브 썰들이죠. 그리고 사실 그 유튜브 썰들을 제공한 사람이 윤석열 씨 장모죠. 최은순 씨와 그 소송 상대입을 통해서 이 부분이 널리 퍼졌던 상태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 윤석열 씨 부인 김건희 씨의 어떤 사생활 관련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존 언론들, 매스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사실 다루기 좀 껄끄러운 부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그 황색 언론 내지 SNS만 돌아다니던 거였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지금. 예. 주로 어떤 해명을 했죠? 본인은 사실 부재 증명을 냈죠. 그 자기는 그 당시에 석사 논문 박사 이런 거 공부하기도 바쁘고 대학 강의하다 바쁘다. 내가 그 나이트클럽 가서 놀 시간도 없었다. 이런 식의 해명을 했죠. 그러고 동거를 했다면은 그때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또 다른 쪽에서 목격자들 이야기를 빌어서 윤석열 씨 측을 공격하는 그 유튜버들은 그렇게 합니다. 아우디를 타고 다녔느니 60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재 증명, 알리바이 증명을 한 셈이 되는데 알리바이 증명 방식을 채택한 거로 봐서는 참모진이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다면 법조인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알리바이 부재 증명을 했다는 것은. 홍 박사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였어요. 저는 할 얘기 좀 많으니까. 지금 아마 윤석열 이제 후보가 맡게 되는 당면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시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출직에 나오면은 또 당선 가능성이 없는 사람한테는 별로 유언비어도 안 따라다녀요. 그런 필요가 없죠. 근데 당선 가능성이 높을수록 온갖 말들이 다 나옵니다. 카드라. 이게 선거 때 선거 투표하는 날까지 카드라 하는 게 이게 따라다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잘 슬기롭게 헤쳐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 당하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도 그런 유언부에 당해서 선거를 실패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대중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믿지 않으려 합니다. 또 그럴 수도 있지 이래 나가고요. 또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은 아닌 사실 가지고도 부풀러서 맞을 거야, 그럴 거야.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을 해도 그냥 거짓말이야, 저거 변명이야 이렇게 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 후보자의 그 부인이고 해서 이런 대응도 사실은 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 후보죠. 후보를 가장 지금 네거티브 공세를 펴는 사람이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두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당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야당에는 지금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의원이죠. 사실 그 추미애 전 장관이 나왔을 때 야당 쪽에서는 추나 땡이라고 얘기했죠. 추미애 나오면 땡큐다. 그래서 윤석열을 키운 게 구할이 추미애가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왜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되는 거 도와주려고 나왔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들었던 사람인데 추미애 후보가 그 YTN과의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주얼리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끄집어냈습니다. 물론 사회자가 묻긴 했습니다. 사회자가 묻긴 했는데 들어봤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윤석열 씨 부인 측에서 더 이상 이제는 참을 수가 없다. 유튜브에서 돌아다니기까지 참았는데 상대 후보 진영에서까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해서 지금 인터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인터뷰 했던 매체가 뉴스버스라는 데인데 생긴 지 지금 한 1개월도 안 된 그 인터넷 언론 매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의 듣보잡이죠 우리가. 듣보잡 네.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지금 인터뷰 시기라든가 방식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 모든 부분이 저는 문제가 많다. 아주 저는 전형적인 잘못된 언론 대응이었다. 심지어 누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지난 대선 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런 얘기했죠.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죠. 예. 사실은 그것까지 모르는 사람들 MB 안철수 보고 그 민주당 쪽에서 안철수 씨 보고 MB 아바타라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아무도 그 얘기를 몰랐어요. 그냥 그 일부 민주당 극성 지지층이 안철수 공격할 때 썼던 건데 그걸 대선 후보 토론에서 얘기함으로써 자기가 MB 아바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고 말았죠.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실은 사생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존 언론들은 그 공개적으로 쓰기가 힘든 부분이었어요. 그걸 사실은 후보 부인 본인이 입으로 스스로 당사자 입으로 이걸 끄집어내버렸기 때문에 이 공론화되고 지금 삽시간에 지금 하루 이틀 사이 이렇게 지금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퍼져버린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 대응을 잘못했다. 저는. 그 후보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뭐 시점과 거의 겹쳐가는 시점에 했는데 아니 그 방식이나 또 대응 전반적인 부분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궁여지책이었다. 이게 입장을 바꿔서 제가 윤석열 씨라 하더라도 보세요. 만약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생긴 일 같으면은 거기에 X파일에 나온 사실들이 내 결혼하는 혼인을 한 이후의 사실 같으면은 내가 이야기를 대신해도 돼요. 그렇죠.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 근데 결혼했으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그 결혼 전의 일을 내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거는 본인이 답변하고 해명할 수밖에 없었고 또 무대응이 상책이다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X파일이 여기는 분분하고 막 이름이 나오는데 그걸 또 가만히 있자니 이게 계속 선거는 다가오는데 마치 뭐 구린 데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걸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뭐 지나간 거 행거를 뭐 대응을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수가 없고 예. 앞으로 가는 게 문제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일 상수는 공격이에요. 공격보다 더 좋은 수비가 없습니다. 문제는 상대 후보들은 더 많은 도덕성과 어떤 뭐 비리 뭐 여러 X 파일들이 많은데 계속 내한테 가진 조그마한 문제를 수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 선거를 망치게 돼요. 그럼 여기서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기자회견 할 때 당당하게 이야기했잖아요. 후보자는 무한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검증은 떠도는 소문으로 검증받는 게 아니고 팩트로 받는 거다.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언제든지 대응하겠다 했으니까 앞으로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그거를 변명하거나 대응하지 마시라는 저는 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앞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이 도덕성 이 검증을 상대 후보한테도 같이 받자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난 일이고 뭐 또 여기서 이제 향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하는데 자, 첫 대응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첫 대응에 관련했던 예를 들어서 공보팀이나 뭐 우리 네거티브 대응팀 이런 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선거 캠페인은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것이 미흡했다면 결국은 그 대응팀이 뭔가 부실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자는 거죠. 저는 이제 사실은 이게 그 홍반장께서는 궁여지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사실 하지하책이었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정의당의 자매 정당이죠. 당내 당 정당 청년 정의당이라고 있습니다. 강민진 대표라는 그 여성 그 청년 정의당 대표인데 95년생입니다. 예. 또 이분이 페미니스트고 그런데 추미애 씨가 줄 이야기를 언급을 해서 이제 예.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이 이랬습니다. 타이보 부인을 향해서 깨끗하지 못했다, 정숙하지 못했다, 라고 암시하는 발언 자체가 지저분하다. 정치를 이렇게 지저분하게 하느냐까지 하면서 이야기를 공격을 했어요. 이야기에서 나왔을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만 해도 김건희 씨가 대응하지 않을 때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전혀 지금 그
윤석열 씨를 도와줄 것 같지 않은 정당에서조차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김건희 씨 부인을 이야기.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 자체만으로서 추미애 씨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옛날에 추미애가 예, 예, 윤석열을 도와줬던 것처럼 그렇죠. 도와줄 그런 부분에서 기질이 있었다. 오히려 지금 그 물실혹이었거든요. 추미애를 공격할 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놓쳐버렸고 사실 줄지라는 부분만 온 세상에 알려져 버리고 사실 수면 위로 올릴 어떻게 보면은 후보라든가 일반 정치인들이 과연 어떻게 보면 금기시할 입 밖에 내기 힘든 단어였단 말이죠. 이게 줄리라는 부분을. 그런데 그걸 사실 수면 위로 본인 입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이게 이제 누구나 다 줄리를 이야기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시기와 방식과 표현이 다 적절치 않았다. 시기, 예. 방식, 예. 표현, 그런 면에서 저는 예, 그 예. 공보팀이 문제가 많다. 공보팀. 이게 공보팀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코치를 했다면은 직접 대응하시라고 코치를 했다면은 이 공보팀은 다 집에 보내야 됩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후보가 공보팀이 했는데도 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했다면은 후보가 앞으로 큰 문제가 있다. 후보의 위기 문제. 대응에 예. 정치적 위기 대응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면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거기 고집불통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고집불통을 닮아갔다. 이렇게 저는 볼 수도 있거든요. 예. 검사의 아직 그 마인드를 못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좋게 보자면은 윤석열 씨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아주 고민을 많이 했다든가 길들여져 있지 않다 보니까 다소 우리 간지남께서 걱정하듯이 조금 부적절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게 치명적이거나 아주 뭐 이거는 잘못된 대응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궁여지책이었지만은 지금부터 수비보다는 정상적인 어떤 그 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면 되겠다. 저는 사실 아까 저 청년정의당 대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청년정의당 대표의 그 SNS 활동명이 줄입니다. 아, 예, 그렇다. 네. 예, 강 예, 대표.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의 활동명이 줄인데 그 이 강 대표가 추미애 후보를 이제 그 줄이 이야기하면서 했던 부분을 공격을 하니까 이 지금 그 김건희 씨 그 지금 그 이야기 부분을 사생활 부분을 가장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그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진영 그 유튜브 쪽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정의당 대표가 왜 이따고 소리를 했느냐. 지 활동명이 줄이라서 비슷하게 했다. 저는 그 소리 듣는 순간 이 친구들이 했는 모든 이야기들이 예, 그거 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완전 그냥 윤석열을 공격하기 위한 거구나.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의 그 팩트로 삼고 있는 주된 근거가 윤석열 씨 장모 최은순 씨의 소송 상대들 이야기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그쪽 입장만 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 김건희 씨가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미 또 소송까지 해서 그 자기 명예훼손으로 대법원에 1,000만 원 그 판결까지 받았단 말이죠. 사실 무근이라고. 그것만 이야기해도 됐어요. 그러고 이미 뭐 그거를 나중에 이거 네거티브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은 자기가 없어져요. 앞으로도 지금 수없이 상대 후보 진영에서 그리고 경선 진영 내에서도 경선 후보 진영에서 부비트럭과 의뢰와 폭례를 깔아놓을 건데 그거 일일이 대응하다가 그거 지뢰 다 밟고 다 터뜨리고 난 뒤에는 자기는 없어져요. 형체가 없어져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대응이 저는 섣부른 대응이라는 거죠. 예, 그 이후에도 뭐 그 아마 인터뷰 끝에 또 혹은 뭐 아마 윤석열 총장도 그런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명예훼손으로 법적 고소도 검토한다고 아니, 이런 뭐 거 보도 사실인지 예,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예. 뭐 고소 고발을 하겠다 이야기 나왔을 때 저는 예. 이것도 잘못됐다. 예. 그냥 그 참으세요. 지금 화나지만 참으세요. 저는 예, 좀 그래서 이제 간지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정치적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장이 있고 우리가 반박 알리바이 입증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팩트가 안 나오면 대응하지 않겠다 이 정도 선에서 아마 이 법적인 틀이거든요. 아니, 특히 또 여성 부분이니까 예, 예. 또 윤석열 씨 후보 부인 입장에서는 여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도 나오고 맡은 여러 가지 사생활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실 좀 견디기 힘들었고 또 참기 힘들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떻게 대통령 후보 부인이 되려면 청와대 가려면 그 정도 참아야 되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지남하고는 생각이 또 다릅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가 뭐 시장에서 또는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이 하는 거
그 다음에 어디 공사판에서 공사들이 막 공사판 일하다가 인부들이 모여서 막 참 335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야기 이런 것까지 추적해서 처벌을 하고 고소를 하는 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오늘도 조금 전에 뭐가 났는가 하면 고은광수이라고 여성 그 운동가입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매체를 통해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공공연하니까 그 공공연하게 어떤 이야기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씨를 덕열이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덕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줄리하고 같이 살지. 하면서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합니다. 다 압니다. 이걸 누굴 지칭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 매체에서 선동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제일 최초로 엑스파일을 했던 장성철 씨 이런 사람들도 그냥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이걸 하면은 앞으로 제3의 제4의 더 큰 엑스파일이 있느냐 하고 또 나오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도 그냥 넘어갈 겁니까? 결국은 이렇게 그거를 묵인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최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차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냥 덜 나쁜 놈이 누구냐? 덜 도덕적으로 덜 깨끗한 놈이 좀 더 나은 놈이 누구냐?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은 강력하게 대응할 거는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소가 필요하다는 쪽이시네요. 네거티브 예, 대응팀한테 예. 맡겨놓으면 되지 후보나 후보 부인이 나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아, 그리고 그렇겠죠, 선거 그거야. 끝날 때까지 그거 해결 안 됩니다. 고소해도 고소 고발해봐야 해결 안 됩니다. 고소 고발을 예. 당사자가 안 합니다. 그거는 당사자가. 그러니까. 고발은 제3자가 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어차피 선거 끝날 때까지 해결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후보자는- 괜히 그 애명걸매를 하다가는 정작 선거운동 못해요. 그러니까 수부자는 뭐 고소고발하고 법정 갈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을 강력하게 해주지 않으면은 그게 국민들은 뭐 떠도는 소문 듣고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나서서 마이크를 쥐고 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팩트가 아닌 것은 강력하게 대응을 해요. 자, 아까도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윤 후보가 법조인 출신이고 네. 해서 아마 법적인 이제 아마 참모진 중에도 아마 법적인 이 사고 아무도 안 방식, 막혔어요, 그죠? 법적인 해결 논리가 머릿속에 많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 반장께서는 그렇게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적절한 방식이라고 보고 그렇죠. 또 우리 간지남께서는 그건 정치인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행할 해결 방식은 아니다 네. 이런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일지.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예. 제가 선거를 해봤잖아요. 대꾸를 안 하면요. 봐라, 내 말 맞지? 지금 맞으니까 지금 발도 안 하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완전 줄리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대응을 안 하면은 내가 상대를 안 하는 게 사실인 양 생각으로 다 그게 사실로 기정사실로 굳어버려요. 유권자들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그게 시범 케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시범 대해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강력하게 이렇게 대응을 하겠다는 건 본보기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맞잖아.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대선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뭐 수많은 조직들이 지금 가동돼야 되고 법률팀 뭐 네거티브 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만약에 제 문제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또 여쭤볼까요? 한번 물어볼까? 자, 어떻게 대응하셨겠습니까? 우리 간전님께서는. 지금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는 부분은 제가 재판이 결과가 난 뒤에 지금은 법원의 시간이니까 다투고 난 뒤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입장을 밝히고요. 사생활 부분은 그냥 모른 척 넘어가세요.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마누라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왜 합니까? 예, 그렇게 답을 하실 거다. 법원의 시간, 예, 적절한 표현이시네요. 예, 법원의 아니 시간. 법률적인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했어 지금 뭐 판단을 먼저 이제 이 선거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고요. 그 감히 또 대통령 후보가 이야기해 버리면 법원한테 강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뭐 좀 오늘 논란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논란이 있었는지 또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알려진 위험이었습니다. 그 알려진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이 실제 두 분이 적절하냐 안 하냐의 문제를 떠나서
사실 좀 매끄럽지 못한 대응 아닌가 하는 의심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좀 더 매끄러운 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저희들 기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